6월 1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33, 코스닥이 1.25, 양시장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의 주역은 두 가지 섹터가 있었죠. 크게 반도체와 2차전지. 반도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중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2차전지에서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날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41, SK하이닉스가 4.09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날았다. 엄청난 거래량, 대세 상승이었죠.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한번 빠그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을 소화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량이 예전 같지는 않죠. 현재 이 끌어올렸던 주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물론 얘가 고점을 돌파하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얘가 한 타임 쉬고 갈 확률이 아직까지도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금 있다가 수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셀트리온은 1.20, 헬스케어 0.84, 제약은 1.59, 삼형제 다 나란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보게 되면 쭉 빠지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상승, 짧은 기간 동안에 강한 상승, 긴 기간 동안 밀렸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조금씩 하락이 길어지죠. 상당히 지치고 정말 질리기도 할 겁니다. 정말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 빼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고요. 실적 또한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좋은 기업인 건 아시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수급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먼저 보고 가시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에코프로 BM의 한 달 기준 수급인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24만 7천 주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담는 거 아니야? 기간은 한 달 기준 23만 4천 주를 담았죠. 그중 금융투자가 16만 주. 금융투자가 중심이었어요. 단기적인 물량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개인이 25만 3천 주, 외국인이 24만 주를 고스란히 담았으면서 다시 한번 달리는 게 아닐까 연속적으로? 그러면 시계추를 한번 땡겨볼게요. 두 달로요. 자, 4월 13일부터 6월 13일 개인이 55만 7천 주를 담죠. 외국인은 74만 2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기간은 34만 7천 주, 그중에 금융투자가 60만 주를 담았어요. 그 물량이 줄어들고 있었죠. 얘네도 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계추를 한 달만 더 땡겨볼게요. 3개월이에요. 3월 13일부터 6월 13일 보이시죠? 개인이 무려 290만 주를 담아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93만 주를 매도했고요. 그중에 기간이 59만 5천 주, 약 6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중에 금융투자가 30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투신이 45만 주, 사모펀드가 32만 주, 연기금이 13만 주를 매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거기로 돌아가 볼게요. 에코프로그램으로 돌아가보면 이 3개월간의 5월 12일인가요? 여기가 3개월이죠. 4월 달부터 볼게요. 3월 달부터 보게 되면 이때부터 들어왔던 주체는 누구죠? 개인이라는 거죠. 여기랑 현재 이 주체 고점권에 있는 수급의 주체는 누구다? 개인이 300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은 엄청난 물량을 넘기고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한타임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된다. 거래량이 다시 동반되기에는 쉽지 않겠죠. 제가 언급드리지만 반도체가 갈 확률이 높다. 반도체 섹터 기반 아래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가격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느 한순간 3년을 빡빡 끼워도 8개월이면 뚫어버리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중에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함께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적으로 한번 튀게 되면 움직이는 모습을 과거에도 보여왔었죠. 자, 국내 증시의 차트입니다. 주봉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 3,300을 찍고 연준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으로 증시는 빠그러지죠. 바닥을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죠. 국내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 즉 1000조에 육박했습니다. 1000조가 넘어갔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증시도 이번 달 며칠 남지 않았죠. 6월 15일 국내 시간 기준으로 6월 15일 바로 내일 모레 새벽이면 결정 날 것 같아요. 그 FOMC에서 많은 부분이 나올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이 확실시 되지겠죠. 여러분, 미국의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국내 증시보다 조금 더 탄력적이죠. 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상승,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증시가 빠그러지고 바닥을 다지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죠.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얘가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나갈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해요. 언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고금리 유지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증시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게 저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금융시장 기반 안정위에 ARM 같은 거대 글로벌 반도체 산하 또는 국내 증시에서 셀트리온이 3, 4병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대형 M&A와 더불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고로 금융시장 안정 기반유의 유동성이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쪽으로 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에 하나 더하여 낭만이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셀트리온 주주님들을 위해서 찐 주주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낭만이피님도 찐 주주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주주님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료를 남겨주시죠. 멘탈 관리적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를 많이 남겨주십니다. 개인 주주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러울 수 있는 에코프로 형제들조차도 우리처럼 개인 주주들의 인내의 시간과 말로 표현 못할 힘든 시간을 거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알면서도 힘든 시기에는 시야가 흐려지죠. 자, 그러면서 박스권, 긴 기간 2018년도, 2020년도 긴 기간 그 구간 동안에 기다렸던 부분, 힘들었던 구간을 체킹해 주시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2020 요 중간 기간에 박스권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체킹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좋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입니다. 셀트리온들의 비교 기업들을 보세요. 글로벌 빅팜들입니다. 셀트리온 좋은 거 모르는 주주님은 없으시죠? 우리의 빛나는 시간도 분명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 사이 힘들어도 꺾이지 말고 좋은 시절을 같이 기다리고 그 시기를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내요. 낭만이피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7월이면 출시돼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미국에서 휴민화 전쟁 서준석 의장 선봉에 섰다. 24조 원 규모 세계 최대 시장 미국 공량에 시동을 건다. 고농도 제형 19만 리터 생산능력 등 경쟁력을 갖췄다. 이 중 고농도가 8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핵심만 보겠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리지널 회사의 대응 전략을 보고 임상한 만큼 미국에서 특장점을 갖고 있다. 처음 투여하는 로딩샷을 86mm로 인젝션할 수 있는 제품은 오리지널과 우리 회사밖에 없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호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제형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라 향후 유의미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보가 기대된다. 여러 경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건은 미국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PBM의 권장의약품 리스트 등재 여부인데 주요 고려 요인은 뭐죠? 고농도이냐, 공급 능력이 있느냐, 수익성이냐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고농도 제형 허가를 이미 획득했고 19만 리터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직판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 즉 리베이트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것. 유플라이마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숫자를 뽑아내기에 올해는 램시마 SC가 숫자의 선봉에 서겠죠. 중요한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만 올해 5천억, 올해에서만 유럽 내에서만 5천억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까지 나온다. 바로 램시마 SC 이야기입니다. 램시마 SC가 매년 꾸준히 조 단위를 찍어대는 게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고 내년에 출시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신약으로 유럽은 바이오 뱉어져 매년 조 단위의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를 가지고 램시마, 정맥, 피아, 경구, 더불어 휴미라, 유플라이마저 여기에 스탈라라까지 정맥, 피아, 경구 제형 변경으로 차별화를 한다. 제형 변경으로 환자 편의성 증가, 미국에서는 신약지위 확보 가능성도. 자, 방금 전 램시마 SC가 현재 올해 실적 성장폭에 아마도 중심축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경구용 치료제로 유플라이마와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그리고 이 램시마 피아에 더해서 경구용 항체 치료제는 신약으로 허가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추후의 말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약 편의성을 높인 램시마 SC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사제라는 한계점은 명확하다. 만약 블록버스터 단백질 또는 항체 의약품이 경구용으로 출시되면 파급력은 피하 주사 제형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구용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주의를 획득할 가능성도 높다. 신약주의를 확보할 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이는 높은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 실제 제형 변경을 한 램시마 SC는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으로 허가 절차를 받고 있으며 올해 10월께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구용 유플라이마, 경구용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만큼 경구용 우스테키노밥, 경구용 아달리밥도 개발 성공할 시에 신약주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큰 그림에서 기대할 부분이겠죠. 올해는 실적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출시를 하고요. 유플라이마 실적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만할 수가 있겠죠. 실적 기반 상승 외에 대형 이벤트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셀티온이 연내 5개 후속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 또한 큰 모멘텀입니다. 하나하나가 블록버스터이거든요. 2025년까지 제품군을 11개로 확대한다. 블록버스터 제품군 라인업이 11개의 이름입니다. 빅팜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바이오시밀러와 케미컬, 그리고 공장 생산 캐파, 더불어 직판까지 다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11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100조 원 시장에 도전을 한다. ADC, 항체약물 접합제, 이거는 2024년쯤이면 결과물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항체 신약 등 신약 개발을 병행한다.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의 포트폴리오를 양쪽에 다 갖춘다는 의미이죠. 큰 그림에서는 흔들릴 이유가 단 1%도 없다.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5.96, 거래량은 42만 6천 주, 오늘 1.20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힘 빼지 마시고요. 한번 타이밍 올 때 분명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셀티온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11.03, 거래량은 59만 9천 주, 오늘 0.8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7.63, 거래량은 13만 7천 주, 오늘 1.5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199만 7천 주, 192만 주를 찍어대고 약 7만 주 가까이 늘어서 200만 주 아래서 199만 주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약 200만 주라고 하면 1200만 주, 1300만 주에서 6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이미 공매도는 떠날 준비를 1년 이상 수급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한번 수급에 들어올 때는 주가가 한번 고속열차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지쳐도 만나야만 합니다. 자, 셀티온의 수급입니다. 자, 아까 에코프로 비행과 수급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셀티온 3월 13일부터 6월 13일 3개월간의 수급입니다. 개인이 무려 220만 주를 매도하고 있어요. 이 물량이 기간으로 164만 주가 넘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창고로는 27만 8천 주, 많진 않지만 약 28만 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164만 주 중에서 무려 연기금이 99만 주, 100만 주를 담아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37만 4천 주, 투신이 22만 주, 보험이 12만 주를 담아대고 있어요. 그 물량이 한 달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겠죠? 개인이 46만 9천 주 매도, 외국인이 7만 주, 기간이 40만 주, 이중 연기금이 29만 주, 그 다음 21만 주죠? 한 달치를 땡겨보면 드디어 수급이 엉켰습니다. 자, 그게 수급이 엉킨 거죠, 이제. 개인이 한 달 기준 5만 2천 주 매도, 외국인이 6만 9천 주 매도, 기간이 12만 2천 주 순매수. 수급이 드디어 3대 주차가 방향성이 살짝 거의 보합 수준에 다가가게 되죠.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7만 6천 주, 기간은 4만 3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11만 8천 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거래일 연속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밀렸죠. 거듭 언급드리지만 에코프로비엠 수급과 3개월치를 보게 되면 정반대로 움직이고요. 1년 이상의 수급을 봐도 개인의 600만 주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연기금은 미친 듯이 매집을 진행 중입니다. 고로 우리 시기가 온다. 제가 말씀드리는 백데이터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연기금이 3만 9천 주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3거래일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라 보고 있고요. 다시 플러스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해요. 연기금의 한 달 기준 순매수폭이 3만 4천 주 많이 줄었죠. 사모펀드가 2200주 매도,
투신이 13,000주, 보험이 2만주 매도했고요. 오늘 금융투자는 32,000주. 금융투자가 최근에 한 8거래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가 들어오고 있지만 물량은 그다지 많진 않아요. 어쨌든 얘네가 한 달 기준 26만 4천주 순매수했고요. 기간 매수의 중심입니다. 어쨌든 따라한 연기금과 기타 사모펀드와 함께 다른 기관들과 외국계 창구로 자금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입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 2만 8천주, 외국인 7만주 매도, 개인은 10만주 매수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거래일 연속 순매수. 개인이. 그러면서 주가가 7거래 가까이 밀렸죠. 개인은 16만 4천주 한 달 기준 순매도. 얘가 150만주가 넘어갔었거든요. 외국인이 약 20만주 순매수. 외국인 매수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기간은 마이너스 6만원 순주. 매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금융투자가 약 7,900주, 투신이 25,000주, 연극임이 4,500주 매도를 했고요. 사모펀드가 8,100주 순매수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사모펀드가 21만 9천주, 금융투자가 5만 4천주, 은행이 11,000주 매수를 진행 중이고요. 연기금이 17만 6천주, 투신이 16만 주로 매도해 한 달 기준은 주역입니다. 중요한 건 얘도 큰 그림에서 수급이 좋습니다. 제약은 오늘 제약도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은 4,800주, 외국인은 2만 6천주 순매도, 개인은 3만 1천주 순매수예요. 한 달 기준 개인이 5만 1천주 순매도, 외국인은 3만 9천주, 기간은 1만 7천주 순매수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개인의 매도, 외국인의 기간은 플러스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보합 수준이죠. 개인의 매도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매수폭이 늘어나야 됩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금융투자와 보험이 각각 찔끔 37주, 187주 매수를 했고요. 투신 1540주, 연기금 3400주, 사모펀드 279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제약 또한 수급의 방향성이 아직 확실치가 않죠. 꼬였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 주가에 대한 반등폭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2023년도 하반기 기대할 만하다. 그 부분은 수급을 통해서도 오늘 확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또는 주가가 박스권 동안에 수급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